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간밤에 한반도와 지구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황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예. 눈 오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예. 예, 모두들 고생하는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먼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장례식 얘기부터 해볼까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FMB 주경기장에서 어제 정오부터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9만 5천 관중석이 꽉 찼고 91명의 외국 정상들 그리고 10명의 전직 정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명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만델라가 인종이나 종교, 이념 같은 거에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꿨듯이 여러 인종들이 어우러졌고요. 또 종교의식 같은 경우도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차례로 했습니다. 과거의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하면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또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교환 요한 바오로 2세 이런 분들의 장례식을 꼽는데요. 만델라의 장례식은 그것보다 더 규모가 컸습니다. 예, 여러 국가들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예. 적대국 정상들의 만남이 주목을 끌었지요. 하이라이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악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사전 연출이나 계획 같은 거 없이 즉석에서 한 악수였는데 반세기 이상 적대 관계에 있는 미국과 쿠바의 정상들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거였습니다. 또 핵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도 서방 정상들하고 얼굴을 마주했고요. 과거에 식민지배 관계였다가 지금은 또 적대 관계가 된 영국의 캐머런 총리하고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도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넬슨 만델라 하면은 화합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세상을 떠나면서도 화합을 실천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카스트로가 악수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하고 그 빈소 옆방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북한의 조문단 파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DJ는 죽어서도 남북을 만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거의 다 끊어졌던 상황이었는데 DJ 서거가 남북의 만남 자리를 만들어줬었습니다. 그 조문단 방문을 계기로 해서 2009년 하반기에 남북 관계의 경색이 좀 풀렸었는데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만델라 역시 세상을 떠나면서도 반목했던 나라들이 손잡는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제 또 기대했지만 장례식에 못 오거나 안 왔던 사람도 있었다고요? 예,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불참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1999년에는 남아공에 가서 만델라도 만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2001년에 남아공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냐고 비자를 안 내줬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어제 장례식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리나 대통령도 안 갔는데요. 남아공이 백인 정권 때 인종차별 정책을 해서 국제적으로 왕따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몇 안 되는 남아공의 우방이었습니다. 그런 역사 때문에 혹시 이스라엘 반대 시위 같은 게 있을지 몰라서 못 왔다는 해석이 있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만델라가 원했던 세상이 이런 게 아닐 텐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만델라의 유지를 진짜로 기리겠다면 이런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문인들이 국가기관에 사찰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고 전해지네요.
전직 CIA 요원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진 미국 국가기관들의 무차별적인 사찰 활동에 대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세계 유명 작가들이 집단으로 비판했습니다. 세계 80여 개국 출신 500여 명의 유명한 문인들이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가기관이 개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는 것은 민주주의 유린 행위고 인터넷 시대의 시민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이 나서서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르한 파묵, 터키의 오르한 파묵, 또 독일의 퀸터그라스 이런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5명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네. 하루 전에는 8개 글로벌 IT 기업들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서 사찰 방지법을 만들라고 촉구했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점차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소식으로 우리나라가 참가를 선언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정이라고 하죠. 연내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다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협상에는 못 들어가 있고요. 어제까지 4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12개 참가국들의 강요들이 협상을 벌였는데요. 관세와 지적재산권 문제 같은 데서 이견을 못 좁히고 다음 달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연내 타결을 굉장히 바랬었는데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미국과 일본의 견해차가 컸는데요. 일본은 5개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고 반면에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안전과 환경 기준 이런 것들을 낮추고 싶어 하는데 일본이 거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문제는 미국이 복제약, 약품을 카피해서 만들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그렇게 되면은 의료비가 오른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통상 두 나라 사이에 FTA 협정 맺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2개 나라가 참여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거는 국내적으로도 승자와 패자, 이익을 얻는 사람과 이익을 잃는 사람이 갈리고 그렇죠. 또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비교우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 DDA 도하개발 어젠다도 출범 1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부분 타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PP라는 것은 DDA보다 개방의 폭과 깊이가 훨씬 더 큰 FTA, 이것을 여러 나라가 맺는 거라서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여 의사를 표명했을 때 미국의 무역대표가 환영하지만 협상이 다 끝나면 들어와라 이렇게 했던 것도 이 한국까지 들어오면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합의된 걸 그냥 따르기만 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TPP는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목적도 있는 건데 중국이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휘파람을 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조금 재미있는 소식이네요. 올해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죠.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었다지요. 예,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올 1년 동안 SNS에서 대화 소재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의 통계가 나왔는데 1위가 프란치스코 교황이었다고 합니다. 교황은 트위터에다가 9개의 계정을 개설해놨는데 몇 개월 만에 1,0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았고요. 또 지난 10월에는 사진을 주로 게시하는 SNS죠. 인스타그램에도 가입을 했는데 몇 주 사이에 수천 명의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정치, 경제 여러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교황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넬슨 만델라 다음으로 국제적인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언론 장악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푸틴 대통령은 언론에다가 자기 측근을 심는다거나 아니면 기자들을 체포하고 못살게 구는 방법으로 비판 언론 길들이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요. 그저께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하고 또 러시아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해체한다는 포고령을 내리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70년 역사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간판을 내린 게 가장 충격적인데요.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통신사인 라시아 15드냐, 이게 러시아 투데이, 영어로 하면 러시아 투데이인데 이런 언론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는 국영통신사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바로 그러한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들 때문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푸틴은 새 통신사는 국가 정책과 사회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홍보하는 데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명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의도가 너무 뻔하게 드러나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통신사의 사장으로 선임된 인물을 봐도 푸틴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국영방송 채널1의 진행자 키시엘로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성애자들의 헌혈이나 정자기증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되고 또 뭐 동성애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심장을 태워버려야 된다 이런 극언을 일삼아왔던 예. 사람입니다. 또 요즘에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는데 키시엘로프는 미국의 조종을 받는 야만인들이 하는 시위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아 노브스티는 자사의 폐지를 전하는 기사에서 이미 미디어 부분이 심각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더 강도 높은 국가 통제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겹쳐서 떠오르는 부분들이 많네요. 여러 많은 언론사 사장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